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한 미국의 항의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논쟁은 다른 나라에도 파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로 손꼽히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한국의 경찰 치안 활동에서 미국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저자는 미국 출신의 정치학자이자 현재는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인 로버트 켈리 교수입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상황과 관계에 대해 영어권 언론에 기고하거나 CNN, BBC 등의 방송사와 수차례 인터뷰를 하는 등 동아시아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한국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BBC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BBC와 생방송 인터뷰 중 딸과 아들이 난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끌며 패러디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론사 기고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서 경험한 한국과 전혀 다른 미국의 경찰의 공권력과 행동에 대해 자세하게 조명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으로서 두 나라의 경찰 행동의 차이는 제도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완전히 폐쇄적인 부서들의 극단적인 선택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치안 유지 모델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얼마나 인간적이면서도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 활동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다. 독재 정권 시절 한국 경찰은 상당히 가혹했다. 199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면서 경찰 개혁이 뒤따랐다. 단언컨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지금 한국을 보면 놀라 자빠질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한국 경찰은 저강도로도 사회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여기 한국의 경찰은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덜 위협적이다. 보통 제복을 입고 무장해제하고 있어 미국인이 경찰과 만날 때 흔히 느끼는 불안감보다 훨씬 낫다. 현재 미국 경찰서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톰트루퍼 차림, 즉 무거운 키트와 부츠, 갑옷 등을 피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한국에는 있다. 마찬가지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치안 활동의 특징이 되어버린 마초적인 강압적인 경찰 정신은 이곳 한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산드라 블랜드의 경미한 교통위반 사건처럼 경찰관들의 오만함과 무서운 물리적 대립이 여기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국민의 영혼이 들끓어 오를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경찰의 치안유지 접근법은 군대화되지 않고 진행된다. 현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방부는 수십 년 동안 군사용 키트, 무기, 차량을 미국 경찰서에 기증해왔다. 9.12 사태 이후 경찰의 사고방식이 전환되었다. 경찰이 임박한 테러 위협에 맞서 국도 안보의 최전선이 되었다는 생각이 그들을 폭증하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북한 바로 옆에 살고 있다는 겉보기에는 더 논리적인 경찰의 군대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경찰이 장갑차를 가지고 있거나 일상적으로 장총을 소지하고 있다면 한국 대중이 격렬한 항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즉, 이것이 미국과 다른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찰은 보통 완전 무장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에서 그들은 필요한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특수기동대 스타일의 경찰 부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순찰 중인 일반 경찰들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심지어 시위 전경들도 보통적으로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에서보다 더 실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총기 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찰은 미국 경찰처럼 자국 시민들과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의 지난달 자유시위 때도 우리가 본 무장반군들과 같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장하지 않은 경찰은 비무장 대중들과 만났기 때문에 시위 진압 때는 지난 2주 동안 미국에서 널리 목격된 공격적인 전술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몇 년 전에 부패한 대통령에 대해 수개월 동안 시위를 벌였을 때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일도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당시 오늘날 미국에서처럼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매일 거리를 활보했고 모든 사람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의 부상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심지어 행진을 둘러싼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은 언론에서조차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소들이 더 건강하고 덜 전투적이고 덜 지배적인 경찰 문화와 시위 경험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함께 흘러간다는 것이다. 총기 소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경찰이 다스베이더처럼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장해제된 경찰들은 자신들에 대한 총기 폭력에 대해 덜 긴장하고
그러면 덜 공격적인 길거리 전술을 추구할 수 있다. 온건하고 절제된 경찰 전술은 시위자들에게 경찰은 억압하는 반대 세력이 아니라 시위자들의 헌법상 집회권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경찰에 의해 덜 자극된 시위자들은 더 잘 행동하고 돌출 행동을 보이는 사람, 약탈자 등을 식별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 다음날 분노에 찬 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더 큰 시위를 부추기는 가혹한 전술이다. 한국인의 온화한 전술은 경찰의 잔혹행위가 새어나올 가능성을 극적으로 줄인다. 미국이 어떻게 한국처럼 할 수 있는가는 어려운 질문이다. 큰 시사점은 현대적인 치안 유지 활동에서 오늘날의 미국 경찰 부서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충분히 한국처럼 바꿀 수 있는 미국의 정책적 선택지이며 다른 한국의 모델들도 존재한다. 이 기사는 대신 어떤 점잖고 교육을 잘 받고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들이 문화적으로 파산한 흑인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제목을 바꿔야 해. 10년 전 나는 한국 정경들이 한미 FTA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든 화난 농부들로부터 미국 대사관을 지키는 것을 보았어. 한국 경찰들은 자제하고 수동적이며 인내심이 강했어. 사실 미국 경찰이 완전 무장한 인종차별주의 백인 미국인들을 대할 때와 같았어. 한국인들은 폭동과 약탈이 스스로를 해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자원은 낭비되고 공동체는 더 가난해진다. 로버트 켈리 교수는 미국인들을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처럼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한국처럼 경찰 문화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미국의 상황과 비교되며 한국에 잘 정착된 성숙한 시위 문화와 경찰들과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